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황준원입니다. 오늘은 환경 얘기인데요. 좀 솔직한 이야기 드려볼까 해요. 자, 여러분들은 친환경적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 아니면 비싸다, 그리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정말로 커요. 뭐냐면 친환경적으로 생활하니까 사람이 불행해지더라. 이 문제는 우리가 왜 안 다루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적 생활의 불편 말고 불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편 쪽만 신경 쓰지 불행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일단 육류 소비 쪽에 있어서 불행 요소가 큰데요. 제가 미래 채널을 통해서 육류 소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유, 미래에 위해한 이유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대체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들, 심지어 곤충까지 먹어보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늘 제가 고기를 자제하면서 몇 년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저도 고기를 마음껏 먹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찝찝하고. 아니, 나 맛있자고 지구를 그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동물들을 그렇게 불행하게 해야 될까? 그래서 찝찝해서 안 먹었는데,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야, 인생이 자꾸 불행해지더라고요. 왜 불행해질까요? 자,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자, 오늘 맛있는 거 먹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맛있는 건 다 뭐죠? 웬만하면 다 고기일 거예요. 소고기, 한우라든지 삼겹살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육류들이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집에 가서 샐러드랑 요거트 먹자, 이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못하게 되는 순간 삶의 중요한 낙이 사라집니다. 이걸 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심지어 식욕이 사라져요. 어차피 맛있는 고기는 못 먹다 보니까 그냥 영양분만 대충 챙기는 거죠. 삶이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육식을 자제하면서 생기는 또 다른 감정이 뭐가 있냐면, 제가 힘들게 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화가 나요. 분노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 선생님은 열심히 맛있게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서, 아니, 온난화 때문에 난리인데 왜 고기를 먹어? 동물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길러진지 알고 먹는 거야? 왜 저래 저 사람? 자기 맛있자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분노가 쌓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는 없겠죠. 사람이 또 뾰족해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뭘 위한 친환경적인 라이프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불행한데. 이게 솔직한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동물 단체들이 시위 같은 거 하시는데, 과연 이분들은 행복하실까? 정말로 보람이 클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저랑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지구와 동물을 보호했다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욕구, 불만족과 타인에 대한 분노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람과 행복이 더 크다면은 그 친환경적인 라이프, 비건 라이프를 이어가시면 되는데, 욕구, 불만족과 타인에 대한 분노가 쌓인다면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은근히. 자, 이번에 쓰레기 문제도 얘기해 볼까요? 자, 저는 이제 쓰레기 문제도 많이 얘기하면서 제로 웨이스트 샵도 가보고 친환경적인 제품도 써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배달 음식 시켜 먹거나 마트 갔다 와서 플라스틱 쓰레기 보면서, 아, 내가 또 이 쓰레기를 만들었구나, 난 나쁜 놈이야. 그리고 텀블러 안 챙겨갔을 때, 또 나 편하자고 텀블러 안 가져왔네, 난 나쁜 놈이야.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었던 쇼핑 있잖아요. 또 나 멋있자고 지구를 오염시켰구나. 왜냐면 의류 생산과 소비가 지구 온난화 효과 엄청나게 또 크니까 쇼핑도 재밌게 못하는 거예요. 삶이 불행해지는 거죠. 근데 나에 대한 이런 죄책감 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플라스틱 쓰레기 사용하는 사람들,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들 보면서, 와, 자기들 편하자고 쓰레기를 저렇게 만드네? 또 사람이 뾰족해져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보면은 환경운동의 지금 대표 주제인 그레타 툰베리 얼굴 보면은 늘 저렇게 분노에 쌓여있는 사진들이 많아요.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듯한 저런 얼굴. 물론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그에 대한 보람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불행한데
지속 가능한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듭니다.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물론 분노 중요해요. 세상의 변화는 분노에서 시작하기도 하니까. 만약에 분노가 없었다면 프랑스 혁명, 흑인 인권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분노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 경우에 분노의 대상은 타인으로 좀 분명합니다. 저 나쁜 놈들 하면서 우리가 으쌰으쌰 싸울 수가 있는데, 소고기 먹은 사람 저고요, 경유차 타는 사람 저고요, 쓰레기 배출한 사람 저예요. 분노의 대상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노라기보다는 죄책감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데, 이런 환경 문제에 민감해지면 질수록 죄책감이 커지면서 분노가 커지면서 불행감도 커지게 되더라. 이 불행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친환경적인 문제들, 지속 가능한 발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질문을 드려볼까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불행을 감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당장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불행한데 지속 가능성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뇌에, 유전자에 와 닿을까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친환경주의자가 행복해질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행복해야지 지속 가능성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자, 좋은 일 하면서 느끼는 불행,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뇌의 그 유전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행동했을 때 확실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거죠. 전에 소개해드린 해피 헤빗처럼 텀블러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서 그 포인트를 여기저기서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세제를 저렇게 따라오는 방식, 아모레퍼시픽처럼 했을 때 가격을 절반가량으로 해준다든지, 에코 리필 스테이션처럼 훨씬 세제를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저 용기를 다회로 쓰게 되면은 여러 번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게 된다면은, 확실한 보상을 주게 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친환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불행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의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곳이 유니세프죠. 저런 팔찌라든지 반지를 후원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차고 다니면서 나는 지구를 생각하는 멋진 사람이야, 이런 인정 욕구를 자극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걸 식품으로 가져오게 되면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임파서블 패티나 그런 거 주문했을 때 저 깃발을 꽂아줘요. 저 깃발을 이제 딱 식탁에 두면서 다른 사람 의식을 하는 거죠. 나는 친환경적으로 식품을 먹는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자, 이런 브랜딩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배자 같은 신발은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저 V자 로가 특징이죠. 저걸 이제 사람들에게 딱 과시하면서 저 V자가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적으로 소비했다는 그런 걸 신고 나가면서 나 친환경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보면서 저 사람은 친환경적으로 좀 생활하나 보네. 이런 보람감, 이런 브랜딩이 친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늘 강조드립니다. 문제는 육류 소비 줄이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이 되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 폴 맥카트니가 하는 것처럼 미트 프리 먼데이, 고기 없는 월요일, 그러니까 아예 끊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먹지 말자, 이게 현실적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식물성 가짜 패티처럼 이런 거 대체 육류를 이용한다든지 배양육을 좀 더 활발하게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본능의 미래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이 책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매한 게 그걸 만들 때 은근히 환경적으로 유해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구를 구하려면 닭고기를 먹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지구 환경에 있어서는. 물론 그 닭들이 사육되는 환경을 생각한다면 좀 먹긴 쉽지 않지만, 그래서 배양육도 애매하고요. 또 이 배양육을 처음 선보인 마크 포스터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고기를 왜 먹는가? 고기는 문화적인 거다. 고기를 먹는 행위의 매력은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야 한다라는 그 인간의 우월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고기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배양육이나 식물로 만든 가짜 고기는 이런 감정을 못 느껴서 과연 대중화에 성공할지가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고기에 탄소세, 방귀세를 매겨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가지고 그 세금이 친환경적으로 쓰일 수 있게.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6년에 육류세로 한번 이 수익을 걷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식품을 만드는 곳을 지원해보자 라는 것이 검토되기도 했는데 통과는 안 된 것 같고요. 더 심각하게는 뉴질랜드에서 2003년에 방귀세를 도입하려고 했어요. 소가 끼는 그 방귀가 메탄가스인데 그게 온실가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축산 농민의 반대로 백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매기게 되면은 가격이 높아져서 부자만 먹을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데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부자들이 이제 돈 있으니까 먹으면서 돈 많이 내게 하고요.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 뭐 쉽지 않겠죠. 자, 그래서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은 강력한 법제화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꼈던 그 죄책감과 분노는 다 어디서 오냐면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죄책감이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못 먹는다면, 고기 같은 걸 못 먹게 한다면, 아니면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한다면 이런 죄책감과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겠죠.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자, 그래서 정부도 이제 슬슬 친환경적으로 법제화를 강력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고, 과연 강력한 법제화에 사람들이 얼마나 찬성할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친환경적인 생활에 불편 말고 불행도 중요하다. 이 부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친환경주의자의 불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 공감이 되셨나요? 저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나쁜 놈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댓글 의견 기대해 보겠습니다.